사람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이 말 너무 건방지게 들리지 않나요?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쉽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온전히 만족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마주하길 두려워하는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포기하는 것은 언제나 선택이며 결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은 중요한 무언가로부터 고작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포기하기를 몇 번이나 선택했습니까? 때로는 약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거나 어쩌면 운명이 당신에게 다른 길을 예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승리의 문턱에서 포기하는 거의 본능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실패와 승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나 미묘한 경계라서 자신이 그 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거의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끝이라고 확신하며 물러서지만 사실 그것은 큰 돌파구를 앞둔 마지막 시험이었을 뿐입니다. 스크랜턴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90% 이상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재능이나 지능, 기회의 부족이 아닙니다. 바로 정서적 피로, 즉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저 멈추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지 모른다고 조용히 속삭이는 지독한 정신적 피로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공은 당신이 진정으로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를 쓰기 전 그는 젊은 기자였지만 돈 한 푼 없이 지위도 불안정했으며 불확실성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열망은 단순했습니다. 특정 인물들이 탁월하게 성공하는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었죠. 당대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앤드루 카네기를 만났을 때 힐은 거의 광기에 가까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자신의 삶 20년을 바치되 단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수락하겠습니까? 거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힐은 이 제안이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로의 부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그는 굶주림을 견뎌야 했고 편집자들과 친구들의 경멸에 맞섰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빈속으로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에 그는 자신의 전체 여정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부분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는 성공의 비결이 외부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자신의 충동을 이겨내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런 똑같은 고군분투를 얼마나 자주 느껴보셨습니까? 아무런 진전도 없는 듯 보이는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는 순전한 피로감, 시도하고 또 시도해도 여전히 눈에 띄는 결과를 볼 수 없는 압도적인 무게감. 당신의 마음이 그만두라고 몇 번이나 비명을 질렀습니까? 그리고 그 부름에 실제로 몇 번이나 따랐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흔들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계속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편함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결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불편함은 종종 돌파구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성공은 선형적인 경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바위와 깎아지른 절벽으로 가득한 불규칙한 오르막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포기를 고려할 때마다 진정으로 벌어지는 일은 다음 단계가 당신의 더 강력한 버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삶 자체가 당신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음을 증명하라. 그리고 그 시험은 간단합니다. 계속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굴복할 것인가?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 그는 사업 실패를 겪었고 여러 번의 선거에서 패배했으며 우울증과 싸웠고 수년간의 조롱을 견뎌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링컨은 끈기 있게 버텼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이 좌절을 초월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멈췄을 때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그 결정적인 선택은 그의 존재를 재편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 전체의 궤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기를 내어 마주할 사람이 거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승리는 성급하게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기가 약해지고 몸이 피로로 고통스러우며 두려움이 믿음을 가리는 듯할 때에도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힐이 성공의 특성이라고 명명한 포기하기를 철저히 거부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이 순간에 단련됩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 통찰력을 뒷받침합니다. 당신이 지쳐 있을 때도 끈기 있게 버티면 당신의 뇌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기 시작하여 노력과 불편함을 학습 및 숙달과 연결합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이 계속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뇌를 재프로그래밍하여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혁신하며 더 많이 정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끈기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 있는 뇌 훈련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실패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승리 직전 고작 한 걸음 앞에서 노력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한 걸음이 지금 당신이 가진 삶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가르는 바로 그 경계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결심에 관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뒤로 밀어내려 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계속 전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공은 가장 지능이 뛰어나거나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위해 따로 비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조차 끈기 있게 버틸 수 있는 조용한 강인함을 지닌 사람들의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본질적인 약점 때문에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목적이 없다면 모든 도전이 극복할 수 없는 끝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을 때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동기를 잃어버리면 아주 작은 장애물조차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나폴레옹 힐이 성공의 초석은 단순히 끈기가 아니라 목적에 대한 깊은 명확성이라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명확성이 노력을 연료로 고통을 나침반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힐은 자신이 살던 시대의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함으로써 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토머스 에디슨을 인터뷰했을 때 에디슨이 단순히 전구를 발명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밝히려 애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헨리 포드의 야망은 단순히 자동차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앤드루 카네기의 소망은 오로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원칙과 사고방식을 통해 성공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각자는 공통된 하나의 실타래를 공유했습니다. 개인적인 자아를 훨씬 뛰어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들이 좌절에 직면해서도 결코 멈추지 않은 이유입니다. 오로지 금전적 이득을 위해 다투는 사람들은 종종 번영이 지연될 때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믿는 어떤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도 끈기 있게 버팁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부족해 보이는 무언가를 왜 계속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자신을 얼마나 자주 발견했습니까? 혹은 당신이 하는 일의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몇 번이나 아침잠에서 깨어났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표류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정의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상황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청구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고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살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왜 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의미의 공백이 수많은 사람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그들은 진정으로 그들의 정신을 불태우는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늘 채워지지 않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강한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최대 60% 더 큰 회복력을 보이며 높은 수준의 만족감, 정신적 웰빙,
심지어 더 긴 수명을 보고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목적이 사람의 초점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노력을 힘든 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람 있는 여정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근본적인 동기가 명확할 때 피로감은 단지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의 본질적인 가치를 일깨워주는 가슴 찡한 상기제로 변모할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강렬하게 경험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대작에 헌신했던 여러 해 동안 그는 굶주림과 실패, 그리고 공개적인 굴욕을 견뎌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의 원칙을 단 한 권의 책으로 집약할 수 있다고 믿는 그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는 쉽게 자신의 탐구를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를 지탱해 준 것은 그의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특정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수백만 명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이 바꿀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결국 그의 두려움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 당신의 삶에 부재할지도 모르는 바로 그 부분일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잃었을 때 당신을 일어서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당신을 계속 전진하게 할 만큼 강력한 동기 말입니다. 명확한 목적이 없다면 모든 비판은 깊은 상처가 되고 모든 좌절은 심하게 낙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을 때 심지어 고통조차 의미를 얻습니다. 혼돈을 바라보며 배움의 기회를 식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이야말로 모든 넘어짐을 상승의 필수적인 요소로 바꾸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이 목적을 아득하고 잡기 힘든 개념이라 오해하지만 실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면에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안겨주고 싶은 간절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때에는 스스로에게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열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은 야심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고 다른 누구도 지켜보지 않을 때조차 매일 아침 행동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당신을 깨우는 무언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쓰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백지 한 장을 꺼내 들고 다음 질문들에 완전히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고무시키는가? 무엇이 나를 깊이 괴롭게 하는가? 만약 내 삶이 내일 끝난다면 무엇을 미완성으로 남겨두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까? 다른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것에 근거하여 답을 내리지 마십시오. 당신 내면 깊숙이 파고드세요. 진정으로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그 핵심 동기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변명은 힘을 잃고 두려움은 물러나며 규율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힐은 목적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표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우세한 바람이 이끄는 대로 흘러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은 그 본성상 변덕스럽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방향에서 바뀌어 불어올 수 있습니다. 명확한 방향 감각이 없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시작과 멈춤, 시도와 포기라는 영원한 반복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강한 목적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삶의 흐름이 급격히 변할 때조차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진정으로 목적과 일치하는 순간 삶 자체가 당신을 위해 공모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나타나고 적절한 사람들이 등장하며 심지어 장애물까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이는 강력한 목표에 오직 하나로 집중된 마음이 이전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만 보였던 곳에서 가능성을 포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깨어난 인식입니다. 그러니 피로가 필연적으로 찾아오고 분명 그럴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게 느껴질 때마다 단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목적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과 중도에 멈추는 사람들을 가르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에도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시대를 초월하는 모범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목적은 고군분투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여정을 유산으로 바꿉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의심할 때에도 스스로를 계속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의심 가득한 시선, 비꼬는 듯한 말, 조언으로 위장한 의견들, 이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큰 꿈을 꾸는 이들의 자신감을 소리 없이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부자가 되어라를 쓰던 시절,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실업 상태에 절망하던 대공황 한가운데에서 번영을 이야기한다고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생각은 터무니없고 성공은 운이나 특권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비웃으며 타인의 의심은 종종 시도할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의 한계를 반영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프로젝트, 꿈,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은 충동.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회의적인 시선뿐인 경험 말입니다. 혹은 그건 너무 어려워. 내 꿈은 너무 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게 좋아와 같은 말을 듣는 것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러한 행동은 무의식적인 자기 보호의 한 형태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더욱 나쁜 것은 이런 사람들이 가까울수록 그 말의 영향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친구, 가족, 동료, 이들 모두가 의도치 않게 당신의 길을 벗어나게 하려는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힐은 이를 대중 여론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외부의 소음을 잠재우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는 이들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작업을 믿지 않을 때에도 그를 굳건하게 지탱해 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성공이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비판, 거절, 그리고 모욕에 맞섰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과학계의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 되기 전에 그는 교사들에게 무능력하다고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은 그가 결코 중요한 인물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당대의 과학자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인의 판단이 진실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식의 한계를 반영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틀을 깨려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함에 익숙한 이들은 위대함의 위협을 느낍니다. 행동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부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행동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바로 그래서 수많은 프로젝트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이디어와 열망,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비난을 견뎌낼 용기가 부족합니다. 마치 자신의 진실대로 살기도 전에 타인의 승인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속감을 추구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인간의 뇌는 비판의 물리적인 위협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며 본능은 멈춰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거절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연료로 전환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에 너무나도 영향을 받아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용기조차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극소수만이 비범함을 성취하는 이유입니다. 비범함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종류의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당신이 틀렸다고 소리칠 때에도 침묵 속에서 계속 나아갈 용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우자들의 특징입니다. 힐은 충분히 오래 살아서 한때는 경멸받았던 자신의 생각이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조롱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의 신념의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너무 일찍 포기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많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잃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자신의 직관보다 타인의 비판을 더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책이 쓰이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업이 시작되지 못했으며 얼마나 많은 노래가 들리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두렵지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난받는 위대한 삶보다는 평범하고 용인되는 삶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승자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안주하는 자들과 갈라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끈기를 고집과 혼동합니다. 그들은 고집하는 것이 결코 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며 길을 바꾸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성공이 다른 종류의 끈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목적을 가지되 유연한 사고를 지닌 끈기 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승리는 목적지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면서도 필요하다면 경로를 몇 번이고 다시 그릴 겸손함을 지닌 자들의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삶은 당신이 상상했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은 변하고 방향을 틀고 부서지고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뒤처지게 됩니다. 끈기 있다는 것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같은 벽을 계속해서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벽이 뚫리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건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어오르거나 돌아가거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능적으로 끈기 있는 사람과 맹목적으로 고집스러운 사람을 구별하는 차이입니다. 한쪽은 목표를 위해 싸우고 다른 한쪽은 단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누가 성장하고 누가 지쳐 쓰러지는지를 결정합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자 전 미국 대통령은 계획은 무용하지만 계획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전장이 매 순간 변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통했던 전략이 내일은 재앙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태도, 똑같은 방식, 똑같은 변명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힐은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저항에 직면했을 때 이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성공의 원리에 대한 자신의 발견을 출판하려던 시절, 세상은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와 번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도발처럼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편집자들은 그를 거절했고 대중은 그를 비판했으며 사회는 그가 할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할 수도 있었고 더 나쁘게는 똑같은 담론, 똑같은 형식으로 고집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힐은 적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언어를 바꾸고 예시를 재구성했으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준비되었을 때 그는 생각하고 부자가 되어라를 출간했습니다. 만약 그가 원래 계획에 갇혀 있었다면 그 책은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조정하는 능력은 과학이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성취, 정서적 균형, 그리고 직업적 성과 면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과거에 통했던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유연하지 못한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 불평하는 동안 유연한 사람들은 그것을 도약대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대 어떤 것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마치 그것이 미덕인 양 말입니다. 그러나 강함으로 보이는 경직성은 사실 위장된 연약함입니다. 휘어지지 않는 것은 부러지기 마련이니까요. 자연의 모든 것이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강물은 바위를 힘으로 압도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흐르고 그 주변을 감싸며 나아가죠. 바람에 맞서 버티는 나무는 꺾이기 마련이지만 유연하게 몸을 낮추는 나무는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목적이 우리 삶의 북극성일지라도 그 길 자체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경로를 수정하고 전략을 조정하며 심지어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포기와 적응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포기란 목적 자체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적응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죠. 이는 변화에 무너지는 사람과 변화와 함께 춤추듯 나아가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사고방식이나 믿음, 전략에 매달려 있었을까요?
변화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져서 얼마나 여러 번 안주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하지만 진정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변화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변할 때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적응의 능력입니다. 힐은 성공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는 끊임없이 형태를 바꿉니다. 때로는 발판이 견고하고, 때로는 미끄러우며, 때로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 속에서야말로 유연성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계산하고 발걸음을 조절하고 오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죠. 왜냐하면 여정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결코 당신의 계획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기에 계획이 삶에 순응해야 합니다. 오늘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이 당신을 가두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우회로가 바로 당신을 더 멀리 데려다 줄 길이 될 수도 있죠. 비결은 경로가 아니라 목적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 변화는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나폴레온 힐은 마음의 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친 것을 직접 살아냈기에 극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수히 많은 경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발걸음을 조정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교훈입니다. 선형적인 승리란 없습니다. 오직 지속적인 적응이 있을 뿐입니다. 시간은 본질을 잃지 않고 변화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결국 세상은 열정적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열정이 식어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길이 변해도 목적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끈기란 새로운 것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변화를 새로운 전진의 길로 바꾸는 것임을 이해하는 사람들, 이것이 남들이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이르게 합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삶이 계획을 바꿀 때마다 자신을 재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결코 운이나 재능 혹은 단순히 기회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모든 이유가 포기하라고 말하는 듯 보여도 끈기 있게 버티겠다는 흔들림 없는 결단에 관한 것입니다. 명확한 목적의식과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에서 비롯된 이 조용한 힘이야말로 평범한 개인을 회복력과 성취의 영감, 어린 본보기로 변화시킵니다. 지쳐 있을 때조차, 두려울 때조차 매번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의 위대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반복되는 바로 이 결단이 진정한 승자를 만듭니다. 이제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은 여러분이 지금보다 1%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는 진화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계단을 오르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